일본의 장인 문화 중에 유명한 거 하나가 사무라이죠. 사무라이를 상징하고 닌자 이런 걸 상징한 일본도. 서양 애들은 일본도 하면 뿅 가요. 애들 동양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주 저차원이기 때문에 사무라이 닌자 문화에 그냥 뿅 갑니다. 일장기 두르고 막 유도복 입고 칼로 하하 이러는 게 동양 문화라고 생각하는 애들 수준이니까. 일본 장인의 허상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도로 미군의 철모를 내려친 건데 무게와 힘으로 찌그러졌을 뿐이지 잘리거나 이런 게 안 돼요. 강도가 약해요. 닛본도라는 게. 강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도의 대단함이라는 게 막 탐의식일이라고 이렇게 시험 삼아서 집단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화화 자르면은 잘 잘린다. 와 종이도 잘려. 이런 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착각하시는데 검의 수준이라는 거는 강도예요. 강도. 얼마나 튼튼한 강도의 검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예리하게 하는 거는 갈기만 하면 돼요. 연마라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노하우 아닙니다. 강도가 중요한 건데 예리한 거 가지고 일본 애들은 쇼를 해서 광을 쳤다 지금까지. 예리한 거야. 면도날이 제일 예리하지. 그러면 닛본도의 허상. 요 밑에 깔려있는 칼이 서양의 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위에서 내려치는 칼이 닛본도입니다. 내려쳤는데 서양 칼은 그냥 흠집 정도 났는데 일본 칼은 휘어져 버려요. 이렇게. 일본도는 이 철광석 그 재료 자체부터 허접이고 장인들도 허접이들이에요. 광만 친 거예요. 대단한 척. 서양 칼한테도 안 되고 우리나라 칼한테도 상대도 안 돼요. 이 강도에서 봤을 때. 요게 원래 일본의 수준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다 속아왔던 겁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영상인데 버터칼로도 총알이 잘려져요. 납이기 때문에요. 납은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도 흠집이 날 정도로 연한 재질이죠. 탄두가 일본도로 갈라진다고 막 광을 쳤었죠. 근데 버터칼로도 잘리는 게 총알 탄두예요. 한번 봅시다. 일본도에서 이렇게 탁 잘린다고 와 일본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버터칼도 잘린다. 예리하다 하지만 이 콜라 페트병을 치는데 칼이 저렇게 춤을 춥니다. 강도가 없어요. 콜라 페트병의 흠집조차 내지 못해요. 이런 칼이 무슨 장인이라고 난리를 칩니까? 이렇게 허접하니까 일본 사무라이들이 칼을 2개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멋있어 보이려고 차는 게 아니라 칼이 약하니까 항상 저렇게 두동강 나버리고 하니까 칼을 2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무라이들이. 불쌍한 애들. 흑백 사진에도 칼 2개를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일본도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들이 하는 게 요까지 짓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장인들이 자료를 모아놓은 거라 그러는데 사람 배기 이렇게 분류하고 명칭 만들어 놓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식 영문법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지금 세대들도 문법 공부하고 명칭 외우고 이러는 거예요. 주어, 명사, 목적어, 관계대명사, 부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분석할 시간에 검의 강도, 철광석의 품질을 높이는데 연구 개발을 해야지. 무식한 잔혹한 애들. 잔인한 애들이에요. 사람을 데려다가 칼 잘 드는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아주 미개한 게 바지가 없어요. 바지. 야만인들이죠. 미개인들. 원시인. 원시인들이에요. 바지가 없어요. 지금도 이 맛질이라고 하죠. 축제 같은 거 하면은 이 훈도시라고 하죠. 이 빤스. 똥꼬 빤스를 훈도시라고 그러는데 이 똥꼬 빤스만 입고 애나 어른이나 이러고 시내 한복판에서 축제라고 와쇼이 하는 거예요. 치마라도 입든가. 엉덩이 까는 거는 아무것도 일도 아니고 공중파에서 엉덩이 까고 이럽니다. 이렇게 또 분류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얘네들은 나름대로 막 학문의 체계를 만든다고 하면서 뭔가 명칭을 붙이고 분류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일본도의 단면이나 소재를 어떻게 복합적으로 해서 만드느냐. 소프트한 거는 시간이라고 하고 좀 중간 정도의 강도는 가와가네, 뭐 딱딱한 건 하가네라고 해서 나름대로 대단하게 막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딱딱한 소재만 쓴 거, 하가네만 쓴 건 마루라고 하고, 딱딱한 소재를 겉을 두르고 가운데다가 부드러운 소재를 넣은 것을 코보세라고 하고, 이렇게 종류별로 다 분류를 해놓고 명칭을 붙여놓는 게 일본 애들이 하는 습성이죠. 하지만 분류만 해놓지 정작 결과물은 허접이에요. 허접이. 원래 정말 이상적으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요 정도 돼야 되죠. 요게 코보세라고 하는 겉에는 아주 강한 경도가 높은 소재를 쓰고 안쪽에 연한 걸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주 이상적으로 만든 표본 수준인데, 일본도 장인들이 만들어 놨다는 일본도 검의 엑스레이 단면들을 보면 허접하게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못 만듭니다. 균열이 지고 지 멋대로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제작의 노하우도 없고 품질의 일관성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허접하게. 요게 일본도 장인들이 만들어 놓은 검의 단면 수준이에요. 이렇게 불규칙적인 단면으로 만들게 되면 균열이 쉽게 일어나게 돼요. 전쟁에서. 이게 일본 장인의 실제 수준이에요. 실체예요. 정교함 이런 거 없어요. 정말로. 집요하게 꼼꼼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본이 철광석의 품질이 안 좋아요. 품질도 안 좋은데다가 장인들도 허상인 거예요. 일본에서 산출되는 철광석이 모래라든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사철이에요. 그래서 10kg짜리 타다라로 재련을 했을 때 1kg 관계밖에 안 나와요. 10% 정도의 효율입니다. 아주 효율도 안 좋았고, 그래서 불순물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접수의 공정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제의 순수성을 높여야 했는데, 접수의 공정은 내구성이 나쁘면 나빴지 좋을 것이 없는 공정이었고 잘해봐야 평균 수준이었어요. 일본 장인들 별거 없습니다. 일본도가 일본 장인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얘들 다 기겠어요. 전통 의상만 막 입고 쇼를 하지 기겠습니다. 쾅쾅쾅쾅쾅 때리는 것도 닛본도 장인, 소드 마스터, 부사오키, 거우로키 이러면서 대단하게 광치고 다큐멘터리 찍고 하지만 그냥 기계로 캉캉캉 치는 거고 퀄리티 대단하게 못 만들어요.
그냥 포장만 멋있게 합니다. 포장만. 할아버지도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적으로 뭔가 달아놨지만 기계에다가 달아놔봤자, 하지만 기계로 그냥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계로 만들어도 소재의 사용에 대한 노하우도 떨어지고 손들도 똥손이고 하니까 겉보기만 광치고 멋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밖에 못하는 애들인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게 맞는 겁니다. 일본 스모 1부 리그 막구찌에 한국인 선수 김성택 씨라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좀 친해가지고 술도 마시고 이러던 사이라서 응원한다고 몇 차례 보러 갔었어요. 별 대단한 스포츠가 아니지만 대단한 세레머니와 엄청난 형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전통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쇼를 하는 거죠. 컨텐츠가 부족하니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기 문명을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고, 일본한테 처음에는 현대적인 제철업을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금세 일본 노하우는 뛰어넘었고,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일본의 제철 퀄리티나 수준을 넘어선 지 한참 오래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을 만들어낸 게 한국 기업들이에요. 일본의 렉서스라든지 고급차에 들어가는 철강 소재들은 포스코에서 만든 게 꽤 많습니다. 기가스틸이라든지 아주 고급 품질은 한국산을 써요. 이렇게 뭐 니폰도 만들어가지고 막 수십 년간 평생을 칼 만드는데 바쳐왔다는 일본도 장인이 그냥 광치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케이스 멋있게 만들고, 칼 손잡이 부분 가죽으로 그냥 기똥차게 막 명품인 척하고 번쩍이게 멋있는 케이스에 넣고, 이런 거를 잘해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런 광치는 걸 못해요. 요리 플레이팅 같은 것도 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맛은 있고 대단한 요리를 만들지만 우리나라 대단한 제품들, 전통 문화재들 많지만 포장을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포장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아니 뭘 그것까지 그걸 포장을 하냐, 이런 담백한 성격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일본이 포장하는 건 배워야 돼요. 이렇게 막 일본도 만들어 놓고 일본도 장인이 꼭 칼날 보는 장면 나오죠. 요시 잘 만들어졌군 이러면서 포장도 멋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포라 그러죠. 노포라는 단어도 일본어 단어입니다. 신이세, 노포. 요 노포라고 무슨 과자떼기, 별 가짜는 과자떼기 팔면서 포장은 또 엄청나게 해놓고 의리의리한 100년 역사, 200년, 300년 역사다 하면서 노포라는 개념을 한국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거 짜증나요. 그냥 오래된 가게 뭐 요 정도 쓰면 되지. 전통 있는 가게. 요 노포에서 가짜는 과자떼기들 팔죠, 비싸게. 포장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한국에 연양갱이라고 있잖아요. 연양갱. 요 뭐 대단한 거 아니죠.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1,000원? 2,000원 하나? 얼마 되지도 않는 과자떼기인데 요까지 거를 일본은 광을 치고 파는 거예요. 토라야라고 있습니다. 토라야. 양갱을 요깡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몇십만 원에 팝니다. 이게 일본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것 아닌 거를 이걸 광치고 못 파는 겁니다. 근데 맛은 별 차이도 안 나요. 한국 연양갱 1,000원, 2,000원짜리랑 수만원, 수십만원짜리 일제 욕강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요 욕강을 파는 토라야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건데, 저도 선물로 많이 사서 선물하고 그랬습니다. 일본은 이 뇌물 바르는 거 정착돼 있는 문화라서 서로 과자떼기들 선물 주고 이러는데, 귀한 사람한테는 이런 토라야 세트 10,000원, 20,000원짜리를 주죠. 요 욕강 요까지 거 만드는데 몇 대째 만들어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아까사카라고 하는 제 가게도 있는 고급 동네에 건물을 이렇게 새로 세웠어요. 요까지 연양갱 팔아서. 그러니까 요게 일본 문화의 허상이에요. 일본 장인의 허상이고, 우리는 컨텐츠가 대단하지만 우리가 욕강을 대단하게 포장하고 더 여러가지 맛과 포장과 디자인으로 팔면은 세계에서 더 알려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솔직한 담백한 성격이라서 광을 못 쳐요. 그리고 한국의 떡 같은 거, 우리는 수백 가지 종류의 떡이 있어요. 셀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떡의 종류는 기지떡, 무지개떡, 모둠떡, 찹쌀떡, 찰떡, 가래떡, 절편, 콩시루떡, 흑미떡, 앙금말이, 숙절편, 약밥, 셀 수 없이 많은 떡이 있어요. 쌀농사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게 한민족이고, 쌀에 대한 노하우가 있죠. 국밥도 셀 수 없이 종류가 많고, 부산만 해도 돼지국밥 하나로 유명한데 부산 안에서도 국밥이 그냥 수십 종류가 있어요. 유명한 국밥집이 엄룡백 돼지국밥, 조방국밥, 할매국밥, 영도 소문난 돼지국밥, 영진 돼지국밥, 합천국밥, 끝도 없습니다. 부산에서만 해도 종류가 많은 게 한국의 음식 문화, 쌀 문명이죠. 또 전국적으로도 국밥이 뭐 셀 수 없어요. 인제 황태국밥, 강릉 섭국, 서울 장국밥, 소머리국밥, 설렁탕, 병천 순대국밥, 전주 콩나물국밥, 남원 추어탕, 나주 곰탕, 강진 매생이국. 일본은 이런 국밥 개념도 없고 그냥 맹밥에 오차라고 뜨거운 차를 붓고 후리카케 짭짤함만 나는 가루 뿌려서 그냥 호로록 마시는 이런 일천한 음식 문화죠. 우리가 이 국밥, 떡, 욕강, 영양갱 광쳐서 포장하면은 세계에서 일본을 압도할 수 있죠. 이런 수준인데 일본은 떡이 있어봤자 그냥 이런 찹쌀떡이에요. 뭐지? 그냥 파는 거. 이런 거를 뭐 신이세라고 노포 막 광치고 파는 거예요. 몇 대가 이어서 해오고 있다 이러면서 비싼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겁니다. 별것 아닌 떡이에요. 그냥 떡. 우리나라보다 종류도 많지 않습니다. 맵쌀을 넣지 않고 찹쌀만 좋아해요. 또 애들이 구강구조 약하고 이래서 부드러운 찹쌀떡만 좋아해요. 주구장창 찹쌀떡. 이런 걸 포장을 대단하게 해내죠. 그리고 이 찹쌀떡 먹고 많이 죽습니다. 매년 수백 명씩 죽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목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인절미 같은 거 닮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그냥 종류도 일천해요. 떡의 종류도 많지 않고 찹쌀떡에 무조건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쌓은 찹쌀떡 이런 거. 또 맵쌀을 섞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고 이런데 그거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호불호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별거 아니에요. 종류를 많이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과자라고 그냥 이쁘게 만들어요. 요거를 몇 대째 교토의 무슨 대단한 노포에서 만든 화과자라고 책까지 내고 강연까지 다닙니다. 우리나라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시장판에서 한두 달만 하면 그냥 다 요 정도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 걸. 요거 엄청 비싸게 팝니다. 달고요. 별것도 아닌 와가씨를 포장을 잘해요. 포장을 이렇게 잘하고 별것 아닌 사탕떼기 같은 거 그래서 비싸게 받는 거죠. 무슨 문방구에서 팔만한 수준의 과자떼기 가지고 무슨 장인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거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공항에서 보셨을 겁니다. 시로이 코이비또 이런 과자떼기를 대단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비싸게 받고 이렇게 철제 상자에 넣어서 비싸게 받아먹기 위한 술책인데 까보면 그냥 슈퍼에서 파는 과자떼기예요. 별 대단한 거 없습니다. 또 요 셈베 이 전병이라고 있죠. 전병이라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노포를 시니세라고 읽고요. 노포 전병 시니세 셈베이 이까지 과자떼기가 뭘 대단한 장인 정신이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붕어빵 만드는 거랑 별 차원이 다르지 않은 비슷한 수준의 셈베 만드는데 무슨 장인 정신이 필요합니까? 창업 100년 이상 된 노포의 셈베에다 광을 치고 비싸게 팔아먹어요. 또 포장도 이쁘게 한답니다. 대단한 장인이 만들었다고 노포에서 팔죠. 여기에 그냥 밀가루 떼기 기름에다가 굽고 간장 바른 거예요. 간장 그냥 바른 과자떼기예요. 밀가루 과자떼기. 우리나라도 셈베가 있긴 있죠. 근데 조금 다른 형식이긴 한데 우리는 설탕이 들어간 형식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전병, 한국말로 전병이라고 하죠. 이게 뭐 고급 과자입니까? 싸구려탱이 아닌가. 전병 만들어 파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전병이 고급은 아니에요. 싸구려예요. 그냥 길에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몇천 원어치 사 먹는 수준입니다. 요거를 대단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 셈베보다 우리나라 전병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개인적인 차원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별거 아니에요. 더 이상 세뇌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젓갈 같은 것도 셀 수가 없어요. 젓갈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지 100% 다 완벽하게 통계를 못 잡습니다. 워낙 집안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 가지각색의 젓갈들이 있고 그래서 낙지젓, 명란젓, 오징어젓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발효, 숙성 음식을 잘 만드는 나라가 요리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프랑스도 이런 발효 음식, 숙성 음식 같은 걸 잘 만들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 문화라고 그러죠. 일본은 발효, 숙성을 잘 못 시켜요. 된장도 있긴 있지만 숙성도가 아주 떨어지는 거의 날된장 느낌이 납니다. 달달하기만 하고 색깔만 이쁘지 우리나라처럼 거무디티하게 완전하게 발효가 돼서 엄청나게 좋은 유익균들이 나오게 숙성 발효를 잘 못 시켜요. 날로 먹는 애들이니 숙성 이런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젓갈이나 김치나 종류가 기똥차게 많은 겁니다. 김치의 종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뭐 몇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만들면 김치니까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가지각색의 김치 이 발효식품을 먹는 나라예요. 유산균과 미네랄 이 김치랑 밥만 먹어도 영양실조는 안 걸립니다. 온갖 비타민, 유산균,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세하게나마 단백질도 들어있어요. 새우젓, 젓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의 김치는 허접하게 크게 없습니다. 요거예요. 오신고 요게 일본의 김치예요. 숙성을 시켰느냐? No. 젓갈이 들어갔느냐? No. 그럼 뭘 넣느냐? 소금물. 그냥 배추를 소금물에 그냥 절여 놓은 게 이게 그냥 끝이에요. 끝! 아무런 발효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소금맛 나는 짠맛 나는 배추예요. 이게 일본의 김치예요. 발효 같은 거 생각도 못하는 우리랑 경쟁할 애들이 아니죠. 근데 이런 애들한테 식민지를 그런 굴욕을 당했다는 게 제가 민족주의자로서 참 가슴이 아픈데 어찌됐건 이제 다시 우리나라 정신을 차렸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일본은 이런 수준이에요. 요게 또 일본의 김치 중에 한 종류인데 누가스케라고 누가스케. 요게 뭐 발효가 됐느냐? No. 그냥 소금 짠기가 그냥 도는 거예요. 채소를 짠기가 돌게 그냥 묻혀놓은 겁니다. 요게 누가스케예요. 쌀겨에다가 된장 섞고 구리구리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채소를 통째로 넣어서 시간이 지났다 소금기가 좀 배었겠다 이러면 꺼내서 잘라 먹는 겁니다. 요런 수준이에요.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고 묵은지를 요리를 해먹고 요런 고차원적인 요리 문화가 없어요. 날로 먹거나 그냥 소금 찍거나 간장 찍는 거예요. 요런 문명을 가진 애들을 뭐 대단하다고 일본 요리를 비싸게 이렇게 찬양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태희 씨라고 있잖아요. 태희 씨네 밥상을 보고 놀랐는데 요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정식 중에서 가장 잘 차린 식사일 겁니다. 이렇게 잘 차려 먹습니다. 요게 평균은 아니에요. 그냥 잘 차린 걸 보여드린 건데 말도 안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요렇게 잘 차려 먹는 집안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 딘딘네 집도 엄청 잘 차려 먹잖아요. 딘딘네 집도 집만 가면 이렇게 차려준대요. 야 이렇게 잘 차려 먹는다. 풍족하다. 양도 많고 음식 영양가도 많고 맛도 있고 이렇게 차리면 일본은 엄청난 잔치, 대잔치인 날 이렇게 차릴까 말까요. 요게 일본에서 가장 잘 차린 가정식 식사예요. 이렇게 차려 먹는 집도 없어요. 밥에다가 미소시루 된장국에다가 일본 김치 오신고 그리고 생선 하나 구워 먹고 요런 게 제일 잘 차린 식사 수준입니다. 평균적인 수준을 보여드리면은 요 정도입니다. 그냥 밥에다가 된장국에다가 좀 채소떼기나 뭐 감자 으깬 거 좀 놔두고 생선 하나. 예, 요게 딱 일본의 전형적인 가정식이에요. 이것도 잘 차렸다고 사진 찍어 올린 겁니다. 이거 잘 차린 거예요. 진짜로 뻥 안 치고. 요게 잘 차려 먹는 겁니다. 요 정도. 키 멀건
된장국에다가 나 요 일본의 미소시루 된장국이 너무너무 짜증나요. 맛이 그냥 미지근하고 덜쩍지근하고 달달한 데다가 시원한 맛 깊은 맛도 없고 그냥 소금물이에요. 짜증나. 밍밍하고 요 생선도 비린내 나는 생선 굉장히 많아요. 요 계란말이 허접한 반찬들 낫또 짜증나. 식욕 저하됩니다. 우리나라랑 상대가 안 되는 음식 문화 수준이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하나씩 개발해 나가고 있죠.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소세지빵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겁니다. 코리안 소세지 브레드라고 불리고 있대요. 허니 버터 브레드라고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거죠. 요게 2004년에 커핀 그루나루의 김은희 대표가 개발했다고 해요. 요게 해외에서도 꽤 인기가 있다고 해요. 디저트로. 감자 핫도그 먹고 싶다. 배고파. 1997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길거리 음식이죠. 코리안 컨더그라고 불린다고 해요.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는 해외에서 들여온 핫도그를 우리나라 자체로 또 개발을 해내는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는 겁니다. 또 이런 콘치즈 같은 거야 뭐 가볍게 뭐 횟집에서 나오고 뭐 술집에서도 안주로 나오는데 서비스로. 우리는 그냥 서비스로 나오는 거죠. 옥수수랑 마요네즈, 치즈 이런 걸로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건데 간단하게 만들어냈지만 이 조합 자체가 맛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잘 알아채서 만들어서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양 재료인데 우리는 왜 이런 걸 못 만들어 먹었을까? 오히려 놀란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잘 찾아내는 거죠. 맛있는 걸. 또 회오리 감자 이런 것도 우리가 처음 만들어낸 거죠. 감자 칩을 이런 식으로 구현해낼 생각을 할까?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한국 사람 3명이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2006년에. 그래서 일본, 유럽, 미국, 중국, 필리핀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핫도그라는 개념, 감자칩이라는 개념 이런 거를 우리는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리고 명란젓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거예요. 1800년대에도 기록이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먹던 명란젓. 근데 일제강점기에 부산에서 태어난 일본인 가와하라 토시오가 1949년에 일본으로 가져가서 이 부산에서 먹던 요걸 잊지 못하고 후쿠오카 쪽일 겁니다. 그쪽에 가게를 내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광을 치고 했었죠. 지금도 명란젓 멘타이코라고 해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고 그 명란젓을 이용해서 뭐 스파게티도 만들고 자기네들 문화인 것처럼 아직 자랑을 하죠. 짜증나요. 가와하라 토시오라는 명란젓을 베껴간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책까지 내요. 지가 개발했다고. 명란젓을 만든 남자 멘타이코 치쿠타오 오토코 가와하라 토시오. 정말 모렴치죠. 한국에서 베껴온 거를 뻔뻔하게 자기가 만들었다고 책까지 내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양심이 없어요. 일본 애들은 다 명란젓이 자기네 건 줄 알아요. 한국에도 김이 있어. 김 만드는 방식도 한반도에서 전해진 거야. 일본으로. 우리가 김을 더 맛있게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들기름 발라서 싹싹 불에 구워서 맛소금 뿌려서 더 수준 높게 만들어 먹는데 얘들은 날김 그냥 간장에 찍어 먹는 애들입니다. 그리고요 요 커피 믹스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명을 한 거죠. 1976년 동서식품에서 개발했습니다. 세계로 많이 전파가 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커피 믹스 맛있잖아요. 커피 믹스. 요 짜장면이 이름은 중국 이름이긴 하지만 요리 자체는 완전 한국식이에요. 이런 중국 요리 없어요. 비슷한 게 좀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맛이고 요거는 완전 한국에서 개발한 거다. 짜장면. 또 양념치킨 이 개념 자체를 만들어낸 게 한국 사람이에요. 멕시칸 치킨의 창립자가 윤종계 씨가 프라이드 치킨만 있던 이 세계에서 양념치킨이라는 개념을 아예 만들어버린 게 한국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걸 개발을 해버려요. 창조를 할 수 있는 민족. 일본은 새로운 걸 창조를 못합니다.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일본 자꾸 일본 찬양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세요. 죽어도 일본 어떻게든 카바 쳐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일본 카바 쳐주려면 일본 가서 살든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는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문명을 창조해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가 TV를 돌돌돌 말겠다는 발상을 해내요. 롤러블 TV 말려 들어가는 이게 상상이 되는 겁니까? 일본 애들은 상상조차 못하는 개념이죠. 작게 만든다는 개념 정도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컸던 걸 작게 만들겠다. 이게 커다랐던 이 TV를 돌돌돌 말아 넣는다는 개념은 우리나라 정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치죠. LG에서 새로운 가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없었던 가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계를 또 개발했어요. 스노우 화이트라고. LG에서 아이스크림 맛만 넣기만 하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가고 있는 게 한국의 수준이에요. 요까지 거 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산업화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60년대, 70년대 이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일본보다 100년이 늦어요. 늦었지만 이미 가전이든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뛰어넘었고 이제 하나씩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는 시기니까 응원을 해줘야죠. 칭찬을 해주고. 또 LG에서 맥주 만드는 홈브루 이런 거를 또 개발을 해냅니다. 없던 거였어요. 이런 게. 일본은 가전 산업에서 수십 년간 씹어 먹었어요. 그렇게 돈을 벌고 연구 인력이 있고 이러면 정말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었어야죠. 뭘 창조해냈습니까? 그냥 원래 있던 거 베끼는 거나 작게 만든 거밖에 없었어요. 미국은 에어컨 발명, 전구 발명, 추궁기 발명, 전자레인지 발명 새로운 거 많이 발명해냈습니다. 완전 새로운 거. 우리는 이제 하나씩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본은 카메라 산업을 그렇게 처음에 독일제, 미제 카메라들 베껴서 대량 생산해서 싼 인건비로 다른 카메라 회사들 망하게 만들어놓고 꿀을 빨던 애들이
이들이었으면 대단한 자본력, 인력이 있었으면은 엄청난 카메라의 혁신을 도전을 했었어야죠. 요게 20년 전 카메라예요. 요게 최신 카메라예요. 20년 전 카메라랑 최신 카메라랑 어떠한 혁신이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장난쳐요 지금? 20년 동안 똑같은 거예요. 스펙 조금 좋아지는 겁니다. 셔터 스피드다, 화소수가 좀 더 좋아졌다. 별 차이 없는 거예요. 20년 전이랑. 이런 걸 계속 우리나라에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100인치, 200인치짜리 마이크로 LED를 장착한 초대형 TV. 완전히 혁신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얼음이 나오는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LG에서. 이 동그란 얼음, 이 바텐더들이 하나씩 깠거든요.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냉장고. 하나씩 혁신을 조금씩이나마 이뤄나가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20년 전 냉장고, 20년 전 세탁기랑 확연히 다릅니다. 이런 인터넷이 연결되고 터치 패널로 검색도 할 수 있고 온갖 기능이 달려있는 이런 냉장고를 만들어내요. 정수기가 달려있고. 일본은 그냥 냉장고예요. 별 기능도 없습니다. 조그맣고. 또 LG에서 세계 최초로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요 개념 자체를. LG 스타일러를 따라서 삼성도 만들고 지금 전 세계 가전업체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꽤 많이 팔립니다. LG 스타일러. 예, 요런 거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일본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던 게 한국입니다. 28년 전에 서울 시내를 1993년에 자율주행차가 달렸었어요. 테슬라가 하기도 한참 전에 한민홍 전 고려대 교수가 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시내 주행에 성공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서 했으면 지금 세계 최고 자율주행차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됐겠지만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만 되면 이런 발상을 해내는 게 한국이에요.